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뭐 이슈가 한번 됐었지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잊어먹은 상태로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단타를 치거나 스윙하신 분들은 이전의 내용들을 별로 관심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 그리고 향후 주가 추이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코스닥 종목의 주가의 흐름의 변화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작년 정도 됐죠. 작년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명제가 합병이 되면서 홀딩스 지주회사로 이제 탈바꿈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시기는 지금 제가 판단한 바로는 10월 달, 10월 달 정도로 봅니다. 왜냐면 9월 25일까지가 그 전에는 이제 하지 못하고 올해 이제 10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다 끝났으니까 4, 5, 6, 7, 8, 9, 10, 그쵸? 7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까지 보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가가 뭐 매출이 달성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철저하게 이제 누가 실익이 크냐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 주주들이 좋냐 아니면은 제약이 좋냐라고 보통 하는데, 이 구간, 그러니까 합병인 이슈가 나오기 구간까지 주가는 상당히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홀딩스로 세워서 주가가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고 그게 이제 셀트리온 주식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셀트리온 주식으로 이제 받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이게 몇 대 몇으로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이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밑으로 기고 있으면은 셀트리온 주주들은 좋죠. 왜냐면 덜 희석되니까.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3주 갖고 있으면 셀트리온을 바꾸고 싶은데 이제는 뭐 2.5주밖에 5주가 있어야지 셀트리온 한 주를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끼리.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밑으로 기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대부분 제가 본 홀딩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정작 이제 합병이 돼서 홀딩스도 설립이 되면서 진행될 경우에는 한참의 횡보 뒤에 이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종목들이 꽤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삼형제를 올해 특히 이제 뭐 9월까지 이거를 가져간다는 거는 저는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좀 미친 짓이라 보고, 계속 제가 뉘앙스로 좀 보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년지 대사일 정도로 이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큰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합병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 나중에 합병이 됐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라고 보냐면,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 문제가 됐던 거는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만들고 그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팝니다. 그쵸? 근데 웃긴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팔고 헬스케어는 창고에 쌓아놓고 셀트리온 매출이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합병이 돼요. 그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다 온전히 또 재고자산으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재고자산의 값이 절대적으로 엄청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 이슈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열사로 흡수를 하고 합병을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편법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 예전에는 다른 회사로 있어가지고 10,000원에 받았던 거를 지금은 이제 계열사가 되고 원가
원가 개선을 위해서 뭐 8,0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만든 것들을 아는 사람에게 그대로 다 팔아가지고 매출로 잡아버리는 그런 편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서로가 상관관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멀티플이 높은 편에 좀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내려왔다고 이 셀트리온 삼형제를 산다면은 저는 큰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공매도 세력이나 어쩌나 막 그러는데 그리고 뭐 무조건 뭐 사야 된다 좋아야 된다 신약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신약이 나온다고 해도 이 세계의 3사의 거대 52조입니다. 52조. 50조가 넘어요. 이런 회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신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이 합병에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될 것인지 더 중요하고 또 여기서 파생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합병이 되면은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코스닥이 1, 2위가 셀트 이형제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11%예요. 자, 요거 빠지면은 뭘로 들어갈까요? 요게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빠지면은 이 1, 2위와 상위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별들의 전쟁입니다, 진짜. 네. 시가총액 1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 탄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러의 넘버 1, 2가 제껴지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이 코스닥 시장을 차지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한번 올리겠지만은 어쨌건 저는 반대다. 지금 셀트 삼형제를 사는 거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9월 되고 10월 돼가지고 셀트리온이 폭등하면은 제가 이야기 잘못한 거겠죠. 제 생각이 틀린 거겠죠. 하지만은 일단 제 현재의 지식과 수준에서 저의 판단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